자, 북핵 위기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차라리 전쟁이라도 나고 북한의 폭격이라도 되면 오래는 안 가겠죠. 후닥닥 해서 어떤 결론이 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나도 피해가 엄청나게 크고 나서도 안 되지만은 전쟁이 나지 않고 북한과 미국 간의 딜로 가도 이것 또한 사람을 굉장히 갉아먹는 요소로 갈 거라는 거죠. 북한이 만약에 핵을 보유한 채 미국과 딜을 하고 북미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되면 미국은 한국 땅을 머지않은 시기에 떠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문 정권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시작전권을 환수, 이양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주고 북미 평화협정을 맺었고 유엔군도 없고 한미연합사도 없는데 한국에 38,000명이나 남아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미군이 점차적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차라리 순간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폭격을 하고 북한이 한국을 좀 공격을 하고 그러다가 곧바로 상황이 정리가 되면서 위험 요인이 제거되면서 우리가 데미지가 좀 크겠지만은 지금 모든 상황이 일단락되는 것과 그러지 않고 전쟁이 나지 않고 북한의 페이스대로 협상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는 양상으로 가게 된다 하면 이거야말로 한국이 지그시 아마 몰락해가는 양상이 보일 겁니다. 그는 경제에서도 그럴 거고 안보에서도 그럴 거고 정치 시스템 자체도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한국의 정치에서 전쟁이냐 평화냐 하면 평화가 더 많다고 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전쟁 반대 평화를 외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 10,000명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은 상황이 되어버리면 한국민의 의식구조에서 또 상당한 부분이 바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한국이라는 이 국가의 정체성이 유지되면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좀 어렵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한국에서 소리를 내고 앞장서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보수 정당과 보수 단체라고 볼 수 있지만 보수 단체라는 부분이 지난 1년의 과정에서 보면 관변단체 비슷한 거라 가지고 한마디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굳이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보수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당원들과 더불어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싸워야 될 건데요. 이 사람들이 지난 그 문재인 정권 초반에 사드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하도 여론이 이제 우호적으로 자기들한테 돌아가고 많은 국민들이 사드가 배치돼야 된다고 하고 성주에서 사드 못 들어가게 막고 하니까 그때는 전술핵을 배치해야 되니 하면서 조금 떠들더니만 조금 떠들었죠. 그 뒤로 그거 하나 던져놓고 안보 문제에 완전히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이나 안보를 중시한다라는 유승민 이 두 사람은요, 홍준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마지막 단계에 오고 있는 안보 위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정권을 상대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 필요 없고 법률 필요 없고요. 여야 협의 필요 없어요. 여당 페이스로 다 돌아가고 여당이 잡아갈 놈 다 잡아가는데 무슨 놈은 지금 국회 활동이 필요하며 여당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며 협의가 필요합니까? 자,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었어요. 자, 이 사람 노동자 출신이죠. 사우디도 갔다 왔다 그러고 이 뭡니까? 한국통신에
공중전화 그 노조의 위원장을 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 한국노총에서 주요 간부를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먹물들에 비해서 투쟁 능력은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분은 이 김무성계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김무성 홍준표 연합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3명 나왔는데 다른 2사람 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표를 얻었지요. 그래서 이 원내대표가 되고 난 뒤에 초강경 모드로 여당에 독주하는 이 국정 운영을 제동을 걸겠다고 대여 투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 성공을 위해 화끈하게 협력할 용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 틀린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성공을 안 해야 안보가 지켜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1야당을 패싱을 하면서 국민당과 뒷거래를 하고 국정을 끌어가면 들깨처럼 문재인 정권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좌파 포퓰리즘, 무차별 퍼주기, 복지를 통한 인기 영합주의, 전방위적 정치 보복, 안보 무능 등 이런 국정 운영 방식에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는데 이 열간 것 중에 안보 문제가 제일 뒤에 있어요. 지금은 안보 무능이 아니라요. 안보 해체라고 봐야 되죠. 안보 정책을 잘못 써서 실수를 하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작심을 하고 안보를 해체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새 예산안 처리를 두고 작물 주고받기식 뒷거래 거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하면서 이 한국당을 서민 노동자에게 다가서는 첫걸음이다 이야기를 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 방중과 관련해서 성공적인 방중을 기대한다며 북핵 폐기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사드 배치와 관련된 국익과 국가안보를 수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는데요. 제정신인 사람입니까? 북핵 폐기에 대해서 중국이 지지를 해요? 상식이 있는 발언입니까? 시진핑 앞에 가서 경제보복이나 다 풀으라고 한마디 정확하게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북핵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 일본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라고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전의 원내대표보다 기질상 투쟁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국당이라는 이 당의 체질상으로 봤을 때 투사적 역량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밥의 그나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정당 외에도요, 한마디로 한국의 안보를 지켜야 될 보수 언론들이 하는 말도 기가 찹니다. 자, 미국의 틸러슨이 무조건 만나자 했던 것은 대북 군사 옵션을 앞둔 마지막 수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틸러슨 제안이 안 받아지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이 보수 언론의 사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거의 태산이 흔들릴 만한 위기에 와 있죠. 그러면 보수 언론이 기사를 이따위로 써서 문재인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홍보나 해주고 이 위기를 앉아서 죽자라는 식으로 쓸 수 있습니까? 지금 보수 언론 보도하는 행태 보면요. 진짜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 군사적 옵션이 임박했다면 보수 언론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폐륜적 안보 해체 행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마디로 국민의 투쟁을 일깨우는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라고 하고 신문 팔아먹지 말든가요. 종편 팔아먹지 말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론도요. 또 다른 언론도 미국의 조건 없는 대북 제의, 결정적 순간이 다가왔다고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사설에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 않는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자신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다. 배수진을 치고 있다. 미국은 미국까지 날아올 ICBM만 막으면 된다. 그래서 북핵 동결 차원에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미, 중, 북 타협으로 북이 핵을 갖게 되면 이것은 전쟁 못지않은 참사다. 한국의 운명이 걸린 결정적인 자리에 한국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도 한국이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북미 대화에서 미국은 ICBM만 받고 북한의 핵 보유는 묵인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언론들은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타협으로 이 사태가 끝날 가능성이 많고 그 타협의 결과물은 북핵 보유를 인정하는 거란 거고, 이런 제안에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북한에 지금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A안은 미국과 북한의 딜, 그래서 북한의 핵을 가진 걸 인정해주고 미국은 미국까지 날라올 ICBM만 없앤다. B안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 그럼 A안으로 가도 죽고 B안으로 가도 한국은 죽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살 길이 없다라고 기사를 쓰거나 사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론의 역할은 뭡니까? 한국 정부가 결정적으로 지금 북핵 문제에서 이 위기를 대응하는 안보 정책을 잘못해왔다라는 것부터 지적을 하고요. 이건 정권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줘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시비나 좀 걸고 오다가 이제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보수 언론은 무엇 때문에 보수 언론이라는 타이틀로 종편을 하고 신문을 팔아먹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이 다 지금 이 모양이에요. 한국의 보수 단체라는 게 무슨 뭐 힘이 났습니까? 맛이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남은 것은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인데, 보수 언론은 왜 이렇게 됐고 지금 뭘 해야 되는가를 말하지 않고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요, 그 비싼 언론사 빌딩도 팔아서 금으로 바꿔야 되고, 기자들 보고도 돈 좀 나눠주고 각자 알아서 살아서 와라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언론 할 때예요. 자, 한국당요. 지금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되고 난 뒤에 무슨 들깨가 되겠다 하면서 말하는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꼬라지로 지금 핵 문제, 안보 문제에 대응이 되겠습니까? 한국당은요, 지금 다른 거 지저분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무슨 경제 같은 소리, 복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안보 하나로 여기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보수 언론이라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이 뭘 잘못해서 이까지 왔고 이 정권이 그걸 고치지 않는다면 이건 대한민국의 정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 정당에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안보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무능해도 좀 봐주겠다는 겁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 안보 하나에도 유능하지 못했어요. 둘 다 무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중국이 적인지 동지인지 구별도 하지 못했고, 정말로 종북을 척결하려면 무엇이 급선무였는가도 알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이에 댓글이 종북 척결의 급선무? 정말 웃기는 지랄을 하고 자빠졌다가 이젠 저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깨끗한 정치를 해야죠. 부패 척결을 하고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가 이렇게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다는 애정을 보여줬어야죠. 예? 권력 잡았을 때 깝죽거리면서 희한한 짓거리나 하고 다니다가 끼리끼리 몇 사람 모여가지고 권력을 주무르다가 지금 이 지경이 돼버렸고,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놈들 빨아주다가 이 꼴이 돼버렸습니다. 교과서 바로 잡는다고요? 국가 정체성이 사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했을 때 안보라도 똑바로 하고요. 그리고 안보의 위의 요인이 한국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청소를 하고, 그것이 집어넣는다고 되는 거라고 봅니까? 누가 무슨 통진당 예산을 어쩌고 저쩌고. 그거요, 또 생겼어요. 민중당이라고. 은하도 통진당이요. 죽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아예 생기지 못하도록 정책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도록 했어야죠.
자, 그렇게 지금 이 정권을 말아먹고 제1야당 대우해주라고 앵앵거리는 여당의 덜깨 원내대표. 지금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 대우만 해주면, 제1야당 대우만 해주면 별로 싸울 게 없고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는 것 같은데, 이런 자들을 가지고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저한테, 미국의 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너네 한국을 배신하지 않고 이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너네 정권부터 완전히 우리의 등을 돌리면서 배신을 하고 있고, 그 정권의 신세란 놈은 우리보다 북한이나 중국 편인데, 그러면 한국의 보수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력에서 누가 한마디로 미국이 가는 방향과 같이 맞춰서 가자고, 안보를 지키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주도해가는 희망이 있냐는 겁니다. 보수 단체에 있냐, 보수 언론에 있냐, 보수 정당에 있냐. 이 세 개 빼놓고 보수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보수 단체는 같습니다, 맛이. 지금 하고 다니는 행위를 보면 안보하고도 별개예요. 누구 살리자부터 무슨 네가 주도권 잡니, 내가 주도권 잡니 싸움질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갔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를 살릴 수 있는 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거기에 대한 비판을 당연히 받겠습니다. 저는 뭐 단체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저도 그들과 어울렸으니 책임이 똑같은 거죠. 저도 잘못이 많습니다.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 돈벌이 하는 데지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가 물어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안보를 지켜야 된다고 자기들이 가진 신문과 종편과 매체를 동원해서 목이 터져라 싸웁니까? 홍진호 사태 보면 김이나 빼버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옹호하고 약간 비판하고 치고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 종편에 보면 하나만 하는 소리 하루 종일 하고 자빠졌어요. 자, 보수 정당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 희망이 없어요. 안보 하나라도요 해서 싸우면 저도 힘 실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잡혀가냐 잡혀가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내 국회의원 해먹냐 안 해먹냐, 내가 자리 한 자리 차지하냐 안 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몇 달 뒤에 한국의 장래에 영원히 대몫이 박힐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 집구석에 앉아서요, 쟤들 좀 잡아가. 나는 말로만 좀 비판하잖아. 응? 쟤들 잡아가. 친박, 최경환도 잡아가고 저기 서청원이도 숨어있다. 서청원 쫄병이 이우연이다. 저 원유철이도 친박했지. 지금 이 짓거리밖에 더 합니까? 자, 유승민이 너 혼자서 거래가 장사 되겠냐? 들어와라. 이것밖에 더 있어요. 개혁 보수한다고 나가가 뭔 개혁을 하는가도 모르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안보하면 유승민이었으면 유승민은 이때 한국당을 앞에 놓고 시청 앞에 가서 너네도 장외 투쟁해라. 나도 할게. 그래서 장외 투쟁을 통해 가지고 안보를 해치는 문정권의 책임자들을 다 내쫓자. 그래도 내쫓을 때까지 우리 단식하자. 그리고 안 되면 국회의원 던지자. 그 조건으로 내가 통합해 줄게. 이래야 안보 유승민 아닙니까? 유승민이 홍준표한테 기자회견을 해서 홍 대표, 당신 국회의원도 아니잖아. 할 일도 없잖아. 당신하고 나하고 먼저 단식하고 머리 깎자. 그리고 당에 결의해서 나는 우리 당 다 데리고 나올 거니까 당신도 당신 당 다 데리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시청 앞에 텐트 치자. 그리고 문정인이, 임종석이, 조국이부터 안보를 위해하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안 내보내면 무기한 투쟁으로 가자. 국회는 보이콧하자. 하면 뭐하노? 잡혀가기밖에 더 하겠나? 한식에 주거나 천명에 주거나 까딱까딱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국회는 제끼자. 세비만 반납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에 대해서 국민 앞에 대전환을 하겠다고, 이 안보 위기에서 자기의 시각이 잘못됐다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가자. 사과 안 하면 사표 던져버리자 그냥. 국회 그래서 양쪽 합쳐서 한 120, 30명이 국회의원직 던져버리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거 아니냐. 자, 그렇게 가자고 해야죠. 지금 이런 게 언제 다시 두 번 할 시간도 없어요. 이럴 때 자기들이 왜 존재하는가를 국민 앞에 사심을 버리고 보여줘야 될 건데, 그 조그만 주문가게 갖고도 거기서 대장하고 싶고, 다 망해가는 집구석에서 반대파 잡아가라 하고서 내 권한만 이렇게 유지하다가 대선 한번 다시 하고 싶고 총선 공천 한번 다시 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나쁜 자들이죠. 답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요, 이 다 죽어야 바닥에서 다시 설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안보가요, 몇 달이 있으면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안보 다 죽고 난 다음에 뒤에 상나고 꼭 할 겁니까? 참 한심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도 6.25 이후에 가장 큰 안보 위기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입만 열면 안보 위기라면서요. 이제 그 위기가 몇 달이 지나면서 이제는 정말로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막바지까지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언제 보여줄 겁니까? 뭐 화끈하게 한번 벗는다 해서 언제 벗을 건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영화가 다 끝나버렸어요. 지금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옷 한번 벗지도 못하고 이 사태가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로 한심한 작자들이 배지 달고 있습니다.